초등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께 고등학교 입시가 대체 뭔지, 수능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시험 보는 고1 3월 수능 모의고사를 가져왔고요. 이건 수능을 출제하는 곳과는 다른 교육부에서 출제해요. 그래서 수능과는 좀 다른 면은 있지만 그래도 크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럼 함께 보세요. 2023학년도 3월 고1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지 있죠. 국어 영역에서 몇 교시죠? 1교시죠. 첫 번째 1번에서 3번까지는요. 학생의 발표는 말하기, 이야기죠. 이 발표와 관련된 문제고요. 지문이 이렇게 안녕하세요로 시작해서 병풍과 관련된 지문이 있고요. 1번 발표에 대한 설명, 기본 설명. 그리고 2번 발표자의 자료 활용.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발표한대요. 3번 이 발표를 듣고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를 이해한 내용. 문제가 나왔어요. 4번에서 7번은요. 두 개인데요. 하나는 회의, 또 하나는 이 회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문의 초고, 완전히 수정하기 전에 가장 처음 글이에요. 그래서 가는 회의죠. 그래서 동아리 회장과 부원 1, 부원 2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나는요. 이제 이를 바탕으로 안내문을 만들었어요. 반려식물을 키우는 식집사가 되어보세요. 이런 안내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동아리 회장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봤죠. 그 다음에 5번은 A와 B에 대한 설명, A 부분과 B 부분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요. A 부분, B 부분의 설명이죠. 그리고 6번은 가의 내용이 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반영과 관련한 걸 물어봤고요. 7번은요. 이 보기의 자료를 활용해서요. 나를 보완하고 싶대요. 이게 3점짜리 문제인데 다른 거는 2점짜리 문제고요. 이렇게 점수가 써 있는 거는 3점이에요. 근데 이 3점이라고 해서 막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게요. 보통 오히려 이 3점 문제가 문해력이 있으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역시요. 고등학교 아이들 풀기 할 때요. 바로 이 7번 문제부터 보기랑 나를 비교하면서 풀어내고 그 뒤에 나머지를 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8, 9, 10번은요. 장문, 상황에 따라 쓴 학생의 초고고요. 여기 장문 상황이 꼭 나와요.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수필을 써서 학급 문집에 싣고자 한다 해서 초고. 그래서 우리 집 마당 구석에 있는 창고에는 부터 쭉 수필이 있죠. 그리고 이 활용한 글쓰기 방법을 물어봤고요. 이 방법에는요. 의성어, 색채어, 의인법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은 초등학교와는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 안 배우는 거는 아니에요. 용어가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9번은요.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고요. 이 중에 기억에서 미음까지 중에 위에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묻는 문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은요. 이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인데 이를 반영해 초고에 추가를 해야 된대요. 이 조언을 반영한 걸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문제는요. 앞에 지문을 보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글의 마지막 문장 뒤에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배달을 그만두셨을 때 아쉬움을 느낀 이유 첫 번째, 그 다음에 비유를 활용한 표현 두 번째. 이유는 내용과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표현과 관련된 거죠. 바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선택지가 몇 개 지워집니다. 그럼 나머지에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시간이 없으면요. 얘만 가지고 풀어내도 됩니다. 그리고요. 11번부터는 문법 문제인데요. 문법 문제가요. 사실 아이들이 가장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런 문법 영역에 강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선 11, 12번은요. 용언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동사와 형용사를 의미해요.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아, 이런 동사와 형용사와 관련한 거구나 하면 되고요. 여기 활용형에 가신다, 가겠고, 가셨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보시고요. 11번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용어는 뭔지, 어가는 뭔지, 어미는 뭔지, 어말 어미는 뭔지, 선어말 어미는 뭔지 위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용일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12번은요. 이 용언을 배웠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실제 사례, 예시, 예문을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각각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보는 거죠. 13번 볼까요? 13번은요. 기역에 들어갈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음운을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요. 이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 최소 대립상을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줬는데요. 이 예를 보면요. 최소 대립상 감과 잠은 뭐가 다르대요? 감의 기역과 잠의 지읒이 다르대요. 최소 대립상 의미 이해되죠? 다시 이거 한 번만 봐보세요. 왜냐면 이게 3점짜리인데요. 고등학교 문제인데요. 초등학생들도 푼다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감과 잠이 기역과 지읒이 다르죠. 이걸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앞사람이 말한 단어와 최소 대립상인 단어를 말해보세요. 쌀과 달은 뭐가 다르죠? 쌀의 쌍시옷과 달의 디귿이 다르죠. 그리고 기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굴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역은요. 이 달과도 하나만 달라야 되고요. 굴과도 하나만 달라야 돼요. 근데 이미 리을은 둘 다 있죠. 그럼 리을은 아니에요. 리을은 똑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리을인 거 1번, 3번, 4번, 5번이죠. 그리고 달과 딱 하나만 달라야 되죠. 디귿 아니면 아 중에 하나만 달라야 돼요. 얘는 둘 다 다르죠. 얘는 디귿은 똑같고 아만 다르니까 얘 맞죠? 그다음 말은 미음만 다르니까 맞죠? 풀은 둘 다 다르죠. 달과 디귿과 피읍도 다르고요. 아와 우도 다르죠. 그 얘도 아니죠. 그러면은 이 3번, 4번 중에서 이제 뒤에 굴과 같이 보시면 돼요. 굴과도 하나만 달라야 돼요. 굴과 하나만 다른 거. 둘 보세요. 둘. 디귿 하나만 다르죠. 말. 미음과 아, 우와 기역 다 다르죠. 그럼 얘도 빠지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앞뒤 글자들을 보면서 그 사이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 추측하는 문제 보셨을 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무려 3점짜리라는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14번은요. 문장의 중의성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나왔고요. 이거 그거예요. 예쁜 나의 친구. 내가 예쁘다는 건지 내 친구가 예쁘다는 건지 의미가 모호하죠?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15번은요. 반의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보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 아래, 앞, 뒤. 이거 사실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근데요. 여기까지 15번까지의 문제는요. 시간이에요. 워낙 시간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요령 있게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긴 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죠. 심지어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문제도 보셨고요. 16번부터 18번까지는요. 현대시가 나왔습니다. 가는 이성선의 고향의 천정 1이라는 시고요. 나는요. 손택수의 밤물 눈금이라는 시예요. 이 두 시를 가지고요. 기본 설명 문제, 비교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에서 22번은요. 경제와 관련된 통화 정책과 유동성 지문이 나왔고요. 이 지문과 관련해서 19번에서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일치 문제죠. 그다음 20번은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기역 디귿 국가의 통화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면 유동성이 어떻게 되고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이건 사실 저도 지금 잠깐 보면서 보였는데요. 거의 초반에 답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21번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봐주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22번에 보기 신문 기사를 읽었을 때 윗글의 경제 주체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찾는 거고 3점짜리 문제죠. 고전 시가 이원익의 고공답 주인가 라고 해서 종이 주인에게 쓴 시예요. 문태준의 돌탑과 잔돌이라는 수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 그다음에 A 부분과 B 부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수필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시에 대한 이해를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찾아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이 보기를 바탕으로 얘를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3점짜리 문제가 있죠. 보통 이런 거는요. 1번은 가, 2번은 나, 3번, 4번, 5번은 가, 나, 이렇게 균형적으로 있고요. 이게 만약에 1, 2, 3번이 가에 대한 거, 4, 5번이 나에 대한 거일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1, 2번이 가, 3, 4번이 나, 5번이 가, 나 합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28번부터 33번까지는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 정신 세계 프로이트 기억나시나요? 프로이트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고요. 여기에 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자아, 초자아, 원초아 있다는 거 우리 옛날에 사실 배웠었는데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프로이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융의 분석 심리학도 나오고요. 28번 공통점 문제, 가의 내용 일치 문제, 그다음에 이 각각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죠. 여기서 보면요. 1번은 프로이트, 2번은 프로이트, 3번은 프로이트 융, 4번은 프로이트 융, 그 다음에 5번은 융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둘 다 3, 4번은 둘 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2번은 프로이트, 그 다음에 융은 5번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하면서 보면요. 역시 요령이 좀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31번에 정신분석이론과 분석심리학에서 모두 동의하는 진술 고르는 거고요. 기억을 이해한 내용, 그 다음에 사전적인 의미. 이건 사실 요즘에는 문맥적인 의미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의미. 그런데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 역시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34번에서 37번은요. 소설인데요. 윤흥길이라는 소설가의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라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길죠.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기본 설명 문제가 34번에 있고요. 35번에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다음에 36번에 기억 부분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 37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이 작품의 배경 설명.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해서 나와 있죠. 다음 38번에서 42번은요. 역시 독서 지문이고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폰에 사용된 OLED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요. 38번에 알 수 있는 내용, 기억 부분에 대한 설명, 니은의 이유를 추론한 것 나왔는데요.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좀 오답률도 높은 게 추론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추론 문제는 기본적인 문해력도 바탕이 돼야 되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 외의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론 문제는 사실 많이 어려운 편이고요. 41번은 A의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줬어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3점짜리 문제죠. 42번은요. 문맥적인 의미, 문맥상 이것과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죠. 그 다음 43에서 45번 마지막은요. 끝났어요. 고전소설 금방울전이라는 게 나왔고요. 앞부분에 줄거리도 주어졌습니다. 43번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 44번에 A 부분에 대한 설명, 45번에 서사 구조. 이게 윗글의 이야기 전부래요. 해룡의 첫 번째 위기 극복, 두 번째 위기 극복. 내용이 단순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설명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수능 모의고사 45번까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 뭔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막연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좀 버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면요. 이 콘텐츠를 반복해서 보면요. 조금씩 그 불안함이 낮아질 겁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고1이긴 하지만 수능 모의고사를 같이 봤고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조금씩 입시까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요. 너무 막연하게 느끼지 말고요. 저랑 같이 찬찬히 가봅시다. 이번 콘텐츠도 감사했습니다.